네, 안녕하세요. 위성영상 정보 처리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과 새롭게 바뀐 강의 계획, 강의 일정, 그리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퀴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질의응답 중에서 첫 번째 같이 볼 거는 영상 융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면은 융합이라는 게 저해상도 다중분각 영상과 고해상도 흑백 영상을 융합해서 결과적으로 고해상도 다중분각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하게 되면 각각 두 번 찍어서, 그러니까 저해상도 다중분각 영상 한 번, 고해상도 흑백 영상 한 번 이렇게 찍어서 이 두 번을 융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의문점이 들은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번 따로 찍어서 융합을 하면 뭐 촬영 관점, 뭐 촬영 시기도 다를 거고 촬영 각도 달라서 뭐 그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영상 융합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오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놀랐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상 융합이 왜 처음에 개발되었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영상 융합은 드론 데이터보다도 훨씬 앞서서 드론이 상용화된 지는 뭐 한 10년 내외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위성들, 고해상도 위성이 처음 발사되면서 영상 융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미 녹음을 했지만, 일반적인 고해상도, 아이고, 너무 어렵네요. 고해상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기 모델 약간 표준화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는 고해상도의 전정색, 밴드가 적은 고해상도의 안 좋은 분광 해상도를 가진 전정색 밴드와,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밴드 수는 많은 대부분이 NIR, NIR과 RGB 이렇게 네 개의 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 영상, 이렇게 두 개의 밴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가 표준화된 상태로 제작을 해서 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펜 영상은 공간 해상도는 좋은데 분간 해상도가 떨어지고, 반면에 멀티스펙트럴은 공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분간 해상도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처음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둘을 융합하는 기술, 이 둘을 융합해서 고해상도의 다중분간 영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영상 융합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된 거고요. 이 데이터, 펜이랑 멀티스펙트럴은 이제 같이 동시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어떤 기하적인 오차가 있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 같이 촬영된 펜과 멀티스펙트럴 밴드를 영상 융합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다중무각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어, 제시가 된 거죠. 그게 영상 융합이고요.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이에요.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시기가 달라서 촬영 관점이라고 표현해 줬는데, 이렇게 두 개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영상을 영상 융합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기하 보정,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기하 영상 등록이에요. 즉 하나의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 영상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좌표를. 이러한 어떤 영상 등록이라든지 기하 보정 단계를 거쳐서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지역에서 찍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즉 이거를 이제 원래 발생하는 기하 오차 같은 애들이 있는데, 기하적인 오차죠. 이러한 기하 오차를 제거해서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융합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 오차라든지 기하 보정과 관련된 수업은 이제 조만간 한 몇 주 후에 진행이 될 거예요. 중간고사 전에.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그때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BSQ 방식, BSQ, BIL, BIP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한 공부를 했었는데 약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BSQ 방식은 밴드 하나를 통으로 갖다 붙인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했던 게 조금 헷갈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BIL, BSQ, BIP를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지난 학기에 제가 위성정보학개론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이 똑같은 내용을 강의했었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예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봐서 BIL과 뭐 BSQ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경험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 BIL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세 밴드로 구성된 3 곱하기 3 크기의 위성 영상의 화소값이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화소값을 나열했을 때 이를 BSQ 방식으로 저장을 해보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고 답이 궁금하다면은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답이 궁금하다면은 요 아래 2020년 5월 19일 위성정보학개론 10주 1차시 9개 위성영상 소개 9개 위성영상 요런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했는데 요거를 제 강의 자료를 업로드를 안 했죠. 그래서 이 링크를 직접 클릭하기가 어려우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앞부분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동영상에 7분 2초부터 11분까지를 참조를 하면 요거에 대한 풀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BIL, BSQ, BIP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요거에 대한 뭐 시험 공부를 미리 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2학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지금 3명 정도 있어요. 근데 조금 뭐 1학년 1학기 위성정보학 개론 수업이랑 겹치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더 이해가 좋다, 이해가 빠르게 된다라고 좋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번 1학년 1학기 위성정보학개론 수업을 제가 처음 맡았거든요. 제가 처음 맡았다 보니까 지금 2학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들은 안 배운 내용이에요. 안 배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위성정보학개론이랑 앞부분, 처음 수업 몇 분, 2, 3주는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복습삼아 한 번 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시험 공부할 때도 조금 유리한 면은 있을 테니까 좋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견들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우선은 강의 후 관련 기사 시험 문제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복습과 기사 시험 예습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 위성영상 정보 처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사, 우리가 주로 딸 수 있는 게 측량 및 지형 정보 기사라든지 나머지 하나는 지적 기사잖아요. 그런 기사와 깊은 관련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과 관련 있는 것들은 뭐 일반 측량이라든지 뭐 지적이라든지 GNSS 이런 수업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그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관련 기사 문제를 풀이를 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실습도 하고. 그래서 기사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은 이 수업보다는 그런 수업들을 참고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기사보다는 원격 탐사 그리고 약간 좀 알고리즘적인 이해, 영상 처리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주로 배웁니다.
그렇다고 전달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수업하면서 이제 PPT 언급해 주시는 부분만 잘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PPT 내용은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페이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업로드한 PPT 구성을 좀 바꿨어요. 강의하는 순서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조금 하고 가운데 다 건너뛰고 뒷부분 하고 해서 가운데는 공부를 안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너뛴 부분은 오늘 강의 자료에 오늘 강의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레셨을 수도 있는데 다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부분들은 공부를 당연히 다 해야 될 거고 PPT 중에서도 제가 아예 건너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쓱 훑어만 보고 시험 공부할 때는 조금 뭐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난 시간이었던가 제가 UAB 드론 관련된 내용은 아예 스킵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수업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드론과 관련된 것처럼 아예 제가 통으로 수업을 안 한 부분은 굳이 뭐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수업 학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모집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 지원을 해줘서 일단 이 시기에 더 이상 연구생 모집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 계속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번에 조금 일찍 모집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통 3학년 1학기에 제가 수업하는 첨단 위성 영상 분석, 매트랩 수업을 듣고 프로그래밍이나 매트랩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고 재밌다 하는 학생들을 제가 연구생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연구생을 2학년 2학기부터 모집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관심이 있는데 연락을 늦게 해서 지원을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 수업, 3학년 1학기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좀 재미가 있다. 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그때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연구실 공간상의 문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연구실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좀 저도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이제 많은 학생들과 같이 지내보고 노하우도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학부연구생이나 대학원생을 모집할 계획이라서 네, 한번 계속 우리 전공과 관련된 거에 계속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혹시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학생들은. 그리고 나머지 요 4개는 이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 언제까지 하느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느냐 그런 내용인데 요거와 관련된 답변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요 학사 운영 계획인데 요거는 학교 차원에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 전달받은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지 않는 이상 이대로 이번 학기를 운영을 하겠다. 이게 학교 방침이에요. 이 학교 방침인데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비대면 원래 비대면 3주만 하기로 했었는데 비대면을 개강 후 7주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즉 10월 17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대면 수업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학사 운영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수업, 위성영상 정보 처리 수업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8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8주차라고 하면은 이제 10월 18일부터가 되겠고 우리 수업은 수요일에 있으니까 10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뭐 큰 별다른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뭐 우리 수업 인원이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실 하나에 뛰어앉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라서 대면으로 아예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이제 학사 운영 계획을 보면은,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휴업일을 정상 수업일로 지정을 했어요, 이번 학기도. 즉, 추석 때도 나는 동영상을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대신에 조금 이제 겨울 되면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축으로 학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권장사항인데 이거는 12주차까지 기말고사를 완료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12주차, 원래 15주까지 있잖아요. 3주나 빠지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방향을 새로 잡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사 운영 계획은 이제 출석 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석 시험을 원칙으로 하랬고, 그리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지난 학기에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A를 50%까지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30%, A는 30%만 주라. 그리고 A 플러스 B는 70% 이내로 줘야 된다. 기존 하던 거랑 동일하게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갑자기 학점이 높아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번 학기에는 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어요. 상대평가가 원칙이라서. 그래서 여기 써있는 세 가지 학교 차원에서의 학사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위성영상 정보 처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출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이 마무리되는 8주차 아니면 9주차에 볼 생각이고요. 기말고사는 마지막 13주차의 마지막에 보고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비대면이 7주차까지 쭉 비대면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면 기간에는 열심히 수업을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9주차네요. 저 9주차에 중간고사를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대면 수업 첫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수업을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를 볼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3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볼 생각입니다. 원래 있던 계획 중에 실습 시간은 2시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그 실습 수업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실습 수업을 없앴어요. 없애고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 실습하기도 조금 빠듯한데 그거를 한 주로 줄이자니 그냥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론 내용을 배우는 걸 줄이든지 해서 조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수업과 관련된 과제예요. 이거는 출석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데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은 랜셋이나 뭐 센티넬 뭐 등등 위성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earthexplorer.usgs.gov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이미 저희 항공위성 다 전공자들이잖아요. 우리 전공자들이면은 위성 영상을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고 어떻게 걔네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직접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는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 해보고 내가 어떤 영상을 언제 촬영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이 영상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어차피 출석용이니까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LMS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수업과 관련된 질문 내용이 있거나 우리 이번 학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도 같이 LMS 시험 게시판에 제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